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제작 지원을 받아 울산 CBS와 울산 청년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방송은 지난 2일 수요일에 사전 녹음된 내용임을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진행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다소 먹먹하게 들릴 수도 있으니 청취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디오 주파수 FM 100.3으로 방송된 이 내용은 팟빵과 유튜브에서 나울통을 검색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과 나울통 진행을 맡은 조강래입니다. 새울정에 이어 파일럿 코너가 또 탄생했습니다. 코너 제목은 이름하여 유사과학자 김연우 연구원의 과학기술 민주화 운동입니다. 과학기술 민주화라 굉장히 신선한 조합인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 민주화라는 코너가 기획된 이유는요. 과학 연구와 기술 개발의 결과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한 논의를 일부 과학자만이 아닌 모든 시민과 함께 나눠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획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벽 정치설가 이태인입니다. 자, 오늘은 파일럿 코너 첫 번째 시간으로 유사과학자 김연우 연구원과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유사과학자의 의견을 다 듣고 난 뒤에 진짜 과학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유사과학자의 주장이 다 맞는지 팩트체크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럼 노래 먼저 듣고 오시죠. 코요테가 부릅니다. 팩트. Everything's gone bad. Everything's gone bad. Everything's gone bad. Everything's gone bad. 3, 2, 1. 나울통의 새로운 파일럿 코너 유사과학자 김연우 연구원의 과학기술 민주화 운동,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유사과학자 김연우 연구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유사과학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사팩토리 100.3과 나울통 청취자들께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귀염뽀짝 유사과학자 김연우라고 합니다. 귀염뽀짝. 네, 행동이랑 같이 보여드렸는데 라디오라서 네. 네. 네, 제가 원래 유사과학자가 아니라 이제 유사공대생이란 이름을 좀 하자고 이제 얘기를 PD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과학자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네, 유사과학자가 됐고요. 네. 다른 분들께는 이제 제가 다 처음일 것 같아서 네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다른 어떤 미디어에서 활동을 안 하다 보니 좀 네.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유니스트에 재학 중에 있고요. 네, 학부를 유니스트를 졸업했고 이제 네. 유니스트에 다니면서 제가 공부를 잘 안 하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딴짓을 좀 했는데 네네. 공대의 어떤 이미지들 왠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뭔가 폭탄을 만들 것 같고 많이 이제 있죠. 막 코딩을 하고 네.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그들만의 세상이죠, 사실은. 네, 막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네네. 거 좋아하고 해서 그런 그렇군요. 걸 네. 좀 제 이야기를 좀 만들고 싶어서 웹드라마를 제작을 했었고요. 공대생들이 사는 마을이라고. 네, 그런 걸 네. 제작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학고를 먹고 학사 건교를 먹고 네, 성적이 엄청 안 좋아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셨나 봐요. 네, 학사광고를 거의 좀. 뭐 한 학기를 네. 갈아 넣었죠. 사람들도 갈아 넣고 제 예산도 갈아 넣고 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경고를 먹고 교수님께 불려가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딱 얘기한 다음에 바로 1년 휴학을 때리고 학교를 네. 도망쳤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대구로 가서 여러 가지 시민사회 활동도 하고 네. 이런 걸 좀 하다가 학교로 돌아와서 발로 뛰어라는 독립언론 활동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쭉 사회 활동이나 아니면 여기 이런 곳에 관심이 있어서 네.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올해 20학번입니다. 네, 올해 이틀 전에 제가 유니스트 네. 도시환경공학부 재난관리공학에 신입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원이시죠? 네, 대학원입니다. 네. 이제 슬쩍 대학원생입니다. 약간 페이크를 넣으셨네요. 새내기입니다. 네. 그러면. 새내기인 줄 알았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나울통 진행하면서 이렇게 자기소개를 길게 말하는 출연자가 있었나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없었던 것 같네요. 네. 우리 나울통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사과학자님, 오늘의 키워드는 뭔가요? 오늘의 키워드는 탄소 중독 사회입니다. 탄소 중독 사회. 네. 네. 근데 연우 씨 오늘 그 자기소개할 때는 굉장히 신나 보였는데 갑자기 표정이 썩 안 좋으신데요? 사실 이 말고 다른 걸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네. 조용히 이제 PD님께서 카톡으로 이걸 밀어붙이셔서 네, 이제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저는 원래 이번에 최근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란의 테넷
네.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에 네, 아주 이게 정말 대가죠. 네네. 가능한가 정말 네. 좀 궁금했었는데 네, 요거 중요하다고 네, 네. 중요하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사실 시의성 때문에 굉장히 좀 필요한 키워드기는 해요. 요즘에 그렇죠. 네. 기후 변화, 요즘은 더 다른 말로 기후 네. 위기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네. 이런 기후 위기를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 어떤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탄소라서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탄소 중독 사회 굉장히 시의성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유사과학자님도 우리 악마 PD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봅니다. 이게 네. 자꾸 비선이세요 혹시? 네. 네. 하고 싶은 걸 못해. 어떤 처지가 네. 우리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탄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사실 가시적인 역할을 탄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줬던 건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최근에 코로나가 유행을 하면서 모든 게 멈췄을 때예요. 네.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사회 활동을 멈추기 시작했죠. 조금씩 네. 공장 가동도 중단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나오는 사진들이 뭐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에베레스트 산이 우리 집에서 보이기 시작했어요라든지 네. 아니면은 굉장히 깨끗한 하늘 그리고 도심을 이제 여러 산 짐승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여러 가지 굉장히 좀 친환경적인 그런 뭐 이미지 네, 저도 봤던 것 같아요. 네.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위성 사진만 봐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네. 그래서 요런 어떤 인간들이 활동을 멈추면서 보여줬던 요런 게 가장 좀 크게 임팩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인류 문명 같은 경우에는 태동부터 불의 발견으로 시작을 했죠. 네, 맞습니다. 불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 여러 가지 뭐 신화에서도 신들이 인간에게 불을 전달해 주는 게 등장을 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에는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네. 인간에게 전달을 했던 거죠. 이런 게 그렇죠. 약간 좀 권능처럼 이제 보이는 건데 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연소를 하면서 에너지를 뿜어내고 이 과정에서 탄소와 산소가 결합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요. 우리는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에너지를 좀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전까지는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 뭐 나무나 여러 좀 태울 수 있는 것들, 자잘한 것들을 가지고 불을 이용하다가 1800년대, 1700년대 이때 석탄이 네. 그리고 석유가 발견되면서 우리가 이 굉장히 집적된 탄소가 집적되고 많은 에너지가 집적된 요 에너지원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한 200~300년간에 굉장히 많은 탄소가 배출이 됐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고 나서도 이제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소, 그러니까 태우는 것을 네. 이용해서 에너지 사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탄소가 타고 이제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내뿜어지는 현상은 계속해서 일어났었고요. 네. 그러다가 사실 요즘에 우리가 어떤 불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주방에서 뭐 요리를 할 때나 직접적으로 이용하고 대부분은 이제 그 전기 코드를 꽂아서 우리가 전기를 사용을 하는데 네. 사실 근데 전기가 발명된 이후로부터는 사람들이 전기 자체를 에너지원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불이 아니라 전기를 최종적인 단계에서 쓰게 됐으니까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에너지 하면 전기를 떠올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전기라는 것도 어디서 나오는가.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70%가 화력발전이죠. 거의 네. 대부분이 화력발전으로 이제 발전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석탄이라든지 석유를 떼워서 물을 끓이고 이 끓어서 이제 수증기가 된 물이 올라가면서 그 힘으로 터빈을 돌리고 네. 이걸 가지고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는 연소라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왜 전기를 이용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1차적으로 끓인 에너지에서 2차적인 전기 에너지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굉장한 어떤 손실이 발생합니다. 사실 어떤 변환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근데 그래도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굉장히 편리하죠. 그냥 갖다 꽂기만 하면 되고 굳이 막 불 피워서 어떻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좀 효율적인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전기가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천천히 말씀하시죠. 네. 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네. 좀 꼬였네요. 네. 네.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네요. 네, 얘기가 정말 저도 이 정도로 길 줄을 몰랐네요. 얘기를 네. 해보니까. 네. 효율이 좀 좋아지는데
이렇게 문명을 얘기하면은 에너지를 빼놓을 수가 없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에너지를 얘기하면 탄소, 태우는 걸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고, 네. 사실 물론 최근 들어서 이제 북구 같은 경우에도 좀 연결이 돼 있긴 하지만, 여기가 CBS라서 표현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2단이 등장을 했죠. 2단. 네, 2단. 기존에 태우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쬐깐한 원자들을 이제 부딪혀서 얘들이 연쇄적으로 반응을 함으로 인해서 열을 발생시키고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리는 원자력 원자- 발전소. 네, 원자력 발전소죠? 네, 네. 네. 그래서 태우는 게 아니니까. 네. 태우는 방식이 아니라서 뭐 좀 그 사람들이 주장하기로는 이게 친환경적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은 그게 친환경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봐야겠지만 네, 네. 어쨌든 뭐 이런 최근의 기술을 제외하고는 사실 인류 문명 전체가 탄소로부터 그렇게 크게 벗어날 수는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굉장히 장황하게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우리 문명은 무언가를 계속 연소시키면서 발전해 왔는데 그 주된 소스가 탄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를 탄소 중독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깔끔했죠? 네. 네. 근데 이게 기후 변화 아니 요즘에는 기후 위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기후 위기랑 직접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탄소 중독 문명 또는 탄소 중독 사회를 오늘 얘기를 하자라고 주제를 결정하고 나서부터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네. 이 부분이 되게 좀 애매한 게 우리가 이만큼 썼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어내게 되었다라는 게 요 포인트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일종의 뭐 인과응보죠. 쓴 만큼 되돌아온다.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탄소 중독 사회가 정말로 고쳐나가야 되는 사회인지부터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게 정말 중독일까? 왜냐하면 중독이란 단어를 쓰는 건 어떻게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독 주로 쓰는 게 알코올이라든지 네. 흡연이라든지 네. 이런 곳에 주로 쓰는데 네. 한마디로 이제 스스로에게 해악을 입히지만 지속적으로 갈구를 하는 것들 우리는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에 대해서. 근데 우리 사회는 탄소를 지속적으로 갈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탄소 중독이라고 그렇죠. 하게 되면. 네. 근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사실 뭐 온실 효과나 아니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시스템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 탄소로부터 기인한 거기도 하고 거기에 네. 많이 기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해서 탄소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중독이란 건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중독이라는 거는. 그렇죠. 네. 흡연도 뭐 시작할 때 뭐 흡연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면은 정말로 흡연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작 단계에서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져야지 1차적인 중독을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흡연을 말씀드렸지만 담배 피는 사람한테 흡연 욕구를 이제 줄이라고 보통 상담사들이 얘기를 하는 게 운동 좀 하세요. 아니면 다른 취미를 찾으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마디로 선택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과연 이런 게 태동에 인류 문명에 그런 게 있었을까? 네. 지금에서야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뭐 돈을 지불하면 되고 뭐 여러 가지 에너지 소스들을 사용을 하고 하지만 태동에 있었던 그 원시 시대 사람들, 우리가 박물관 가면 볼 수 있는 사람들, 막 초원에서 움집 짓고 막 옷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네. 과연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 그래서 다르게 뭐 그냥 정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 쓰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문명이 시작할 때 원자를 연쇄 충돌시켜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냈을까? 아니면은 저기에 산이 있고 저 산에다가 이런 패널들을 깎아서 태양광 패널 같은 거 이제 깎아서 설치해 놓으면 저기서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원시시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원시시대 사람들한테는 사실상 선택지가 없었어요. 네. 불을 피우고 마차를 이용해서 열을 내고 불을 피우는 것 자체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향으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냈고 에너지 사용하는 방법을 만들어냈고 그렇게 문명을 발전시켰던 거였는데 네. 이런 걸 두고 중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 탄소를 많이 쓰게 됐으니까 과연 사실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네,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탄소 문명 자체가 굉장히 자기 파괴적인 건 사실이에요. 네. 탄소를 씀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이산화탄소가 대기를 감쌈으로 인해서 온실 효과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기후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근데 네, 그렇죠. 요런 좀 연관성이 있는 건데 우리가 문명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꾸려 나가면서 특히 석유와 석탄을 발견하고 난 뒤에 탄소를 기체 형태로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많이 배출을 한 건 사실이거든요. 지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면 지구 바깥의 대기를 이제 둘러싸게 되면 온실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지구 바깥에서 에너지가 유입되는 어떤 1차 관문인 대기에서부터가 그 껍질에서부터가 그 구성이 달라졌는데 그 내부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네. 껍질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비정상적인 어떤 온도의 증가 그리고 최근에 당장 오늘만 해도 오고 있다는 그 강한 태풍들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은 온실 효과로 인해서 방출되지 못한 에너지들이 좀 계속해서 대기에 떠돌면서 네, 네. 그래서 태풍이라는 게 사실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네네. 지금 방송인 시점으로도 마이삭이 굉장히 위협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네네, 그렇죠. 연관이 좀 되어 있죠.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에너지들이 바다에 있는 물들이 기화를 하고 그 에너지들이 또다시 이제 구름을 생성하고 여러 가지 좀 강력한 기압을 형성하게 되면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올라오는 것 자체가 네. 이미 온실 효과로 방출되지 못한 에너지들이 내부에 쌓이면서 생기는 문제다라고 이제 저는 네. 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틈새 질문 한 가지를 좀 네네네. 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세요. 혹시 오존홀은 그러면 지구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원형 탈모가 생긴 것처럼 이렇게 탄소 때문에 오존 파괴, 네. 오존홀. 오존홀이 이렇게 네네. 연관이 있는 건가요? 혹시? 오존 파괴, 네. 오존 파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온실 효과라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관계가 없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오존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아마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우리가 주로 이제 냉매로 사용했던 것들 이산화탄소가 아닌 다른 뭐 프레온이라든지 프레온가스. 이런 것 네. 때문에 파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좀 쫄립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나서도 알겠습니다. 네, 약간 좀 쫄려서 좀 네. 이따가 진짜 과학자분을 네. 전화로 모실 거죠. 네, 네네. 청취자 그때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지금 과학자가 아니라 유사과학자입니다. 네. 네, 그때 네. 진짜 과학자분을 모시면서 한번 저도 궁금하네요, 사실은. 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너무 장황해서 저도 우리 울통령처럼 이 청취자분들을 위해 중간 정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거 못하겠어요. 아니 이거 내용이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도 못하겠어요. 네, 네. 요현 씨 알짜배기만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자, 정리하자면 일단 인간의 문명 자체는 태생적으로 탄소를 달고 살아왔습니다. 이거는 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처음에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었는데 어쩔 수 없었는데 거기다 대놓고 지금 와서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좀 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 탄소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맞다. 근데 맞아 보이고 이 친구가 이제 대기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대기 밖으로 이제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지구 내 에너지가 계속해서 쌓이고 돌면서 아마 이런 기후 변화가 기후 위기가 오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과학자와의 이야기 들어볼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사 과학자의 주장이 얼마나 맞는지 진짜 과학자를 통해서 팩트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시환경공학부 이명인 교수 전화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유니스트 도시환경공학부 이명인 교수입니다. 폭염연구센터도 같이 네네. 책임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진짜 과학자님이 오신 것 같은데요. 오늘 탄소 중독 사회라는 키워드로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이 유사과학자 김연우 연구원은 인류 문명의 발전에서 탄소는 불가피했던 건데 이거를 탄소 중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하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탄소 사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연우 씨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진짜 과학자 이명인 교수님, 탄소 중독 사회에 대한 김연우 연구원 주장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의존이냐 중독이냐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판단인 것 같고요. 네. 제가 자연과학적인 판단을 좀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왜 김현우 연구원이 유사과학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정설로 그 인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얘기들이 오늘 나왔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뭔가를 계속 소비하는 거, 뭔가 선택이 없어서 쓴 것뿐만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도 계속 저희가 어떤 일회용품을 쓰거나 이런 탄소 기반의 문명 사회에서 의식 없이 쓰는 것들도 이제 중독의 한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동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과학자가 생각하는 결론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과연 지구의 오존 홀은 원형 탈모인데 그것이 과연 지구의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원형 탈모인지 궁금합니다. 그게 프레온 가스 때문인지와 네, 네, 아까 네. 답변을 못 해주셔가지고 네. 련우 씨께서 네. 일단은 뭐 오존층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존층이 그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륙권에 우리가 사는 도시에도 오존이 많지만 사실 한 30km, 50km 이상 고도가 가면은 성층권에 오존이 있는데 이게 오존이 없어지면은 여러 가지 그 자외선들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이제 피부암이나 이런 여러 가지 유해한 그런 영향을 좀 주게 되는데 아까 김현우 연구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프레온 가스 같이 이제 이런 그 인위적인 가스들이 대기 중에 방출되면서 오존층이 파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온실가스하고 지구온난화하고는 반대 얘기고요. 오히려 오존은 온실가스 일종이라 지구 에너지를 더 흡수하는데 오히려 파괴가 돼서 이제 성층권에 준다는 게 이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질문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 온실가스 탄소 중독이 정말 이런 기후 변화를 야기를 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쟁점이고 논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뭐 지금 그 기록적인 장마나 폭염 그리고 초대형 태풍 같은 것들을 보면은 대기가 이렇게 왜 역동적으로 움직이느냐? 네. 사실 저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휘발유나 이런 걸 가지고 움직이지만 대기는 수증기가 주요한 에너지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후가 더워지면은 저희가 산업혁명 이전하고 지금까지 비교해 보면은 지난 140년간 온실가스 농도는 50% 이상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고 지구 기온도 한 1도 이상 올랐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예상되는 날씨의 형태는 뜨거워진 공기가 좀 더 함유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증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굉장히 그 강력한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면서 대기가 요동을 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극단적인 기상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다 검증이 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도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이전 코너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오늘 말을 좀 굉장히 장황하게 해가지고 약간 불안하긴 한데. 네. 그래도 오늘 그 진짜 과학자께서 오늘 네. 인정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제가 유사과학자 말고 그냥 진짜 과학자로 바꿔서 하는 게 네, 그거는 저희 악마 PD의 허락을 받고 네, 나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유사과학자 김연우 연구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창수 엔지니어, 음악의 길기판, 진행의 조강래, 이태희, 조연출의 엄유미, 연출의 김성광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모두라고 말하면 다들 안녕이라고 외쳐주세요. 모두 안녕!